안녕하세요. 3학년 1반 23번 차지현입니다. 한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증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전문성이 결여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한약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한약은 이미 수많은 임상 연구와 논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글로벌 제약회사에서도 한약을 접목한 신약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한약이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 연구자는 한약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지난 5월 검단고등학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첫 번째. 의학적으로 양약과 한약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인가? 1번 양약, 2번 한약. 한약은 4%, 양약은 6%가 나왔습니다. 질문 두 번째. 한약에는 중금속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1번 많다, 2번 적다, 3번 없다. 없다가 3% 나왔고요. 7% 많다로 나왔습니다. 질문 세 번째. 한약 섭취 시 발생하는 몸의 변화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1번 찐다, 2번 빠진다, 3번 변화 없다. 변화 없다 1%, 빠진다 6%, 찐다 3%가 나왔습니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자는 한약을 양약보다 효과 발휘의 면에서 부족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한약의 효능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다수결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워 해당 오해와 진실의 증명하고자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설계는 첫 번째, 한약과 중금속.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환경 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자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한약재와 중금속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전 가설은 한약에는 중금속이 많이 존재한다고 세웠습니다. 두 번째, 한약과 살.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상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심이 많아진 만큼 잘못된 정보 또한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자는 한약과 살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전 가설은 한약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세웠습니다. 이에 대한 실험으로 통제 변이, 한약자의 양은 동일, 측정하는 저울로 공통된 한계로 사용, 조작 변이는 방출되는 중금속의 양, 종속 변이는 한약재 종류에 따른 중금속 양의 차이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 분석, 한약과 중금속 관계에 따른 연구 결과는 한약재는 의약용품 한약재, 식품류 한약재, 불법 유통 한약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금속 논란에 해당되는 한약재는 의약용품 한약재를 제외한 식품류 한약재, 불법 유통 한약재입니다. 한약국 사용 한약재는 의약용품 한약재라고 지칭하며 식품의약안석처라고 부르는 식약처의 세 가지 검사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첫째, 한약재의 안전성 및 유효성 관리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가 관리하는 GMP, 우수의약품 제조를 위한 원료의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기준, 제조시설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되어야 한다. 즉, 식품류 한약재와 의약용품 한약재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의약용품 한약재는 중금속 검사에 엄격하며 원료의 구입, 제조, 출하 등 전 과정의 엄격한 검사 통과가 필수인 반면 식품류 한약재는 중금속 결과에 면제가 가능하다며 일본 표보검사, 잔류, 농약, 벤조피렌, 이산화탄만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약용품 한약재 중금속 기준 수치는 카드뮴은 0.4ppm 이하, 납은 5ppm 이하, 비소 3ppm 이하, 수은 0.2ppm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한약재 무작위 검사 실험 결과 실시기관은 식약처 지정기관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서 하였고요. 수광목은 탕제 28종, 한제 6품목을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탕제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평균 기준치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농약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약과 살 관계에 따른 연구 결과
한약의 하루 분량은 약 200칼로리로 우리가 밥상에서 접하는 나물들의 열량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약은 나물과 칼로리는 비슷하지만 질병 치료와 증상에 대한 효과를 위한 약물입니다. 그렇기에 한약 때문에 직접적으로 살이 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약은 약물이기 때문에 복용하면 저하되었던 장배 기능과 소화 흡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저해되었던 입맛이 살아나 전보다 음식의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이 찔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또한 한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항상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욕이 증가하고 소화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무조건 살이 찌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 상태에 맞게 처방된 한약을 복용하는 것을 통해 몸의 대사량이 증가하고 운동량이 증가하거나 늘어나거나 살이 빠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즉 한약의 근본은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약을 먹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살이 찐다고 빠지고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해 보겠습니다. 녹용을 먹으면 살이 찐다. 아닙니다. 녹용은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하며 독이 없습니다. 기운을 늘리고 의지를 강하게 하며 차이가 생기게 하고 늙지 않게 합니다. 보약으로 많이 찾는 녹용의 경우도 살이 찐 사람과 마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녹용의 작용이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특정 방향만의 작용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약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오해를 해결하고 진실을 증명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약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설문조사 결과로 나온 것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에 따라 통제변인과 조작변인, 종속변인을 세워 중금속 그리고 살과 한약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한약에 오해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 증명을 통해 오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질병 치료에 있어 한약과 양약을 비교하는 것보다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에 따라 부족한 면을 상호 보완하여 치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양약의 경우 자연물의 특정 성분만 추출하여 약품으로 제조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치료 효과가 나타나므로 급성질환, 바이러스 및 세균질환, 일관성 통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특정 질환에 따라 약물에 대한 의존성과 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 복용할 경우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암이나 면역 관련 질환을 치료할 때 양약의 타겟요법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조직이 손상되는 예를 들면 모발이나 손발톱이 빠진 등 현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반면 한약은 자연물의 성분을 최대한 살려 여러 종류로 혼합하여 제조하므로 양약보다는 효과가 더디고 오랜 기간 복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대신 한약은 생약 각각의 성분이 우리 몸속에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약재는 콜레스테롤을 녹이고 염증을 개선시키며 B라는 약재는 이를 돕기 위해 특정 장기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또 C라는 약재는 전반적인 신진대사와 혈행을 개선시키는 반면 D라는 약재는 C의 독성과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듯 한약은 인체 및 오장육부의 기능과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질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질환 치료보다 건강한 체질 개선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즉 면역력을 높여 질병을 예방하고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보약이며 꾸준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 및 면역계 질환에 적합한 치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은 이와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